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자본을 할 때가 됐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회계 기초적인 분계 기초 이론을 받고 자산, 부채까지 봤죠.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그래서 약간 자산 부채는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자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접할 때는 용어 때문에 용어가 좀 처음 보는 게 많이 나와요. 용어 때문에 조금 헷갈리고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역시 자주 보셔야 반복하셔야 우리의 가슴이 넓어져 가지고 와닿고 우리 가슴에 이 자본을 품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죠. 우리 마음을 넓게 하는 게 좋죠. 페이지 수로는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자본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자본은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자본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말해요. 보통 회사는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런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주식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산회계 2급 수준에서는 자본, 여기 나온 자본이 출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산회계 2급은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회사를,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그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에서는 출제가 잘 돼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1급 다 출제가 잘 되는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보겠습니다. 자본은 독립적으로 혼자의 개념이 없다고 그랬죠. 자산 빼기 부채인 겁니다.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이다.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순자산 그럼 자산이 아니라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자녀 청구권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인데요. 자기 지분이라고도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본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수익 노객, 이익여금, 전산회계 1급부터 그 분은 이게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요. 자본에는 이 5가지가 있다는 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전산회계 2급은 안 나오는데 전산회계 1급 이상은 다 나와요. 그리고 회계관리 1, 2급에도 이게 다 나오니까 그 전산회계 2급, FAT 2급을 제외한 시험에는 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에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본금 무조건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좀 이따 분개해보면 이것도 가슴에 잘 와닿을 거예요. 분개를 해봐야 돼요.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할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인데 자본거래라고 하면 뭐 주주와의 거래를, 주로 주주와의 거래를 말해요. 자본조정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볼 수 없으면서 자본의 가산 동그라미, 차감 동그라미. 과거에는 자본조정이 차감되는 항목만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산도 되고 가산되는 것도 있고 차감되는 것도 있다. 왜 동그라미 치라고 했냐면 가산 빼고 그냥 차감된 항목이라고 해서 틀린 보기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과거에도 그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헷갈려요. 이분들은 옛날엔 차감만 됐는데 지금 가산되는 것도 있네. 이거 시험 내면 수험생들이 헷갈리겠네 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내지만 우리는 과거에 차감되는 항목만 있었던 때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도 안 헷갈리죠? 그렇죠? 가산도 되는 것도 있고 차감되는 것도 있더라. 자본조정. 그다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단기 손익에 해당되지 않아서 손익계산서에 계산할 수 없는 손익은 손익인데 단기의 손익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익 이걸 말합니다.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자본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 손익거래라는 거는 수익과 비용이 말합니다. 수익과 비용.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사회에 유출한다. 배당으로 회사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회사 내 그냥 유보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내에 둔다면 이 이익잉여금은 매년 이익이 쌓인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쌓인 걸 말한 겁니다. 단기 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계산이 되죠.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단기 순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옮겨와가지고 자본의 일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게 돼요.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합니다. 이익잉여금 이거는 일종의 자본의 일종이죠.
자본의 구성 항목입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손익계산서에서 단기 순이익을 열심히 발생시키면 그거는 단기 순이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본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대충 이해만 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대충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본금에는 보통주 자본금도 있고 우선주 자본금도 있다는 건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하고 자본조정하고는 좀 반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건 아닙니다.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반대 개념이다 라면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인데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는 거 정도.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비싸게 발행한 거고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주식을 싸게 발행한 겁니다. 반대되는 게 있죠. 감자 차익, 감자 차손 뭔가 반대되는 것 같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반대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잉여금하고 자본조정은 뭔가 좀 반대되는 것 같다. 이익자 비싸게 발행했다든지 차익, 이익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익 보는 것 같으면 자본잉여금, 할인 발행, 차손, 손실 처분 이 손해 보는 것 같으면 자본조정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시험에서 문제에서 다음 중 분류가 다른 하나는 다음 중 동일한 분류로만 묶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 섞어놓고 자본잉여금하고 자본조정 섞어놓고 구분해내는 거 중요합니다. 뭔가 이득되는 것 같다. 그러면 자본잉여금, 손해보는 것 같다. 자본조정. 감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짜게 주식 기본적으로 자본조정이고요. 미결구 주식 배당금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또는 이익.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자본의 일종이라는 거 앞에 그 비유동자산 할 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익 경험에는 뭐 이익 준비금 같은 거 있다.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 이런 거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주식 발행으로 갑니다. 유상증자가 먼저 나옵니다. 유상증자. 증자는 자본을 증가시킨다. 유상으로 돈을 받고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에 해당합니다. 법인 설립 후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을 증가시켜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런 경우는 주식 발행해가지고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번 액면 발행. 액면 발행은 발행가액과 액면 금액이 동일한 것을 말해요. 액면 금액이 10,000원인 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발행. 똑같이 발행했네요. 그럼 액면 발행인 겁니다.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했다. 그럼 보통 예금에 뭔가 들어왔겠죠. 100주를 10,000원에 발행했으니까 100만원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예금 100만원이고요. 이거는 주식을 발행할 때는 자본금이 증가하는 걸로 처리합니다. 주식은 이렇게 주식 있으면 주식 액면에 자본금 100만원 얼마 이렇게 여기 많으니까 만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만원 써 있는 주권이라고 해요. 주식 주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100주를 샀다는 거죠.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한 겁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회사 입장에서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그만큼 증가하는 걸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할인 발행, 싸게 발행하는 거네요. 발행가액이 더 적을 때 액면 금액 10,000원짜리 주식 100주를 주당 9,000원에 발행했다. 그럼 100주 9,000원 하면 90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 예금 90만 원. 자본금은 액면 곱하기 주식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액면 곱하기 주식수 100만 원.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본금은 액면 금액 곱하기 주식수. 무조건입니다. 여기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채랑 비슷한 느낌이 들죠? 하여튼 비슷한데 어쨌든 다릅니다. 그래서 부채하고 자본은 좀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어쨌든 자본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본금 무조건 액면금액 곱하기 주식수. 액면금액 곱하기 주식수. 이게 자본금이다 라는 거죠. 100만원짜리를 발행하는데 90만원 밖에 안 받았어요. 10만원 모자라게 받았습니다. 이거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합니다. 역시 또 사채 때 기억이 나시죠? 사채를 싸게 발행하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것도 주식 싸게 발행했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자금. 비싸게 발행한 게 있습니다. 할증 발행이라고 하죠. 액면 금액 10,000원짜리 주식 100주를 주당 12,000원에 발행해요. 그렇다면 보통 예금에 들어온 게 100주 곱하기 12,000원 하면 120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옵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120만 원. 대변에는 역시 자본금은 언제나 항상 always 그렇죠. 똑같습니다. 액면금액 곱하기 주식수 100만 원이죠. 나머지 20만 원은 너무 비싸게 받았네. 2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증 발행 자금 아니에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다고 해서 주식 할증 발행 자금 절대 아닙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굳이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할증 발행 자금, 할인 발행 자금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오케이. 할증 발행 자금 아니에요. 초과금. 오케이. 신주 발행비 있는데 이것도 과거에 했던 사채 발행비랑 좀 개념이 비슷해요. 회계처리도 비슷합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소요되는 광고비나 법률 비용, 기타 각종 비용을 말해요. 이거 신주 발행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좀 조정을 하게 되겠어요. 역시 그 사채 발행비는 똑같이 지급합니다. 보겠습니다. 보면 그 비슷하네라는 느낌 드실 겁니다. 액면금액 만원,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발행하고 신주 발행비 10만원을 제약 잔액을 보통 예금에 있다. 액면이 만원이고 만원에 발행했으니까 보면 그냥 액면금액 그대로 발행한 것 같아요. 그래 자본금은 100주니까 100만원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이게 보통 예금에 입금된 게 100만원에 입금된 게 아니라 10만원을 차감하고 90만원만 입금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은 언제나 변치 않는다. 항상 절대 변치 않는 거. 자본금이고 보통 예금은 90만 원밖에 입금이 안 돼서 사채 발행액 10만 원만큼 이게 할인 발행된 거랑 똑같다. 결과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적는 거예요. 이게 그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니 한번 보시면 액면금액 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주당 9,000원에 발행. 싸게 발행했네요. 그러면 90만원 받았다. 그렇죠. 근데 신주 발행비 10만원이 있어요. 10만원 덜 받았네. 그러면 입금된 거는 8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 80만원 적어주고 자본금은 역시 지키죠. 역시 100만원 변하지 않습니다. 20만원 덜 받은 거는 이거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만큼 할인 발행하는 거랑 똑같다. 할인 발행 자금.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을 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죠. 신주 발행비 10만원. 10만원이 없었다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그냥 10만원이었을 텐데 신주 발행비 10만원 때문에 20만원이 된 거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액면 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12,000원에 발행. 그렇다면 120만원인데 신주 발행비 10만원을 차액 잔액 빼기 10만원 해가지고 110만원만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예금 110만원 입금, 자본금은 역시 100만원 그대로 10만원 더 받은 거는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120만원 받았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만원일 것 같은데 신주 발행비 때문에 1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감소시킨다. 그런 거죠. 분개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넘어갑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는 주식을 비싸게 발행하면 주식 비싸게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발생하죠. 주식 발행 초과금을 딱 쓰려고 보니까 장부 자본에 자본 파트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네.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없애주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분개를 바로 보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당 액면 만원인 주식 100주를 주당 12,0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120만원에 발행한 거죠. 신주 발행비 없죠. 그렇다면 보통 예금에 120만원이 들어오고 자본금은 액면이죠. 액면 만원 곱하기 100주 해가지고 100만원입니다. 액면 100만원. 그러면 100만원어치를 120만원에 발행했으니까 비싸게 발행했네. 20만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자본 파트에 18만원이 남아있더라. 그러면 이거부터 없애주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원래 차변에 쓰입니다. 근데 대변에 써가지고 18만원 없애주고 나머지 2만원 합하면 20만원이죠. 나머지 2만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써준다는 거죠. 비슷한 거를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할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비유동 자산에서. 거의 비슷한 논리입니다. 자본에 있는 것들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있으면 그거부터 없애주는 겁니다. 주식 할인 발행 자금도 보시면 주당 액면 10,000원인 주식 100주를 7,000원에 발행. 그러면 보통 예금 입금된 게 70만 원이죠. 그래서 자변에 70만 원. 그리고 자본금은 대변에, 자본은 대변 금액이니까 자본 대변 100만 원 증가시키는 거고 액면 금액 그대로. 그러면 10,000원짜리 100주는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치 발행하는데 70만 원. 그러면 30만 원 손해예요. 30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을 발생하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 반대되는 개념이 20만 원 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원래 대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20만 원 없애주고 모자란 나머지 10만 원만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적어준다는 거죠. 뭔가 좀 가슴이 와닿지 않는 분위기 있다는 거 압니다. 왜 저러지? 이해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렇다는 거 그냥 자본에서는 반대되는 게 있으면 먼저 없애준다 라고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는 이렇게 해놓고 앞에 나왔던 그러니까 112페이지 위에 있는 이론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안 읽고 그냥 설명만 하고 지나갔죠. 지금 회계처리를 보셨으니까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발생 시 비싸게 발행하는 거죠. 기존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먼저 상계하고 남는 잔액을 발행 초과금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거꾸로 주식 할인 발행 자금 발생 시 기존에 주식 발행 초과금 반대되는 거 있다면 이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계산한다는 거. 이게 금방 우리가 했던 회계처리고요.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조건 이해해야지. 이해 안 되는데 두 번 보고 세 번 봤는데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 2, 3쪽 113페이지 연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5월 20일 액면 금액 5,000원 주식 1,000주 액면 5,000원 전주 주당 5,000원 발행 그러면 액면 발행한 것 같네. 1,000주 5,000원 500만 원인데 10주 발행비가 있어요. 15만 원째 빼기 15만 원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보통 예금 입금된 게 485만 원이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됐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 485만 원. 대변에는 자본금.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는 거죠. 대변의 자본금. 자본금은 액면 금액 그대로. 액면 5,000원 1,000주니까 500만 원. 그렇다면 15만 원. 싸게 발행한 거 마찬가지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줄여서 주할차. 이렇게 분개한다는 거죠. 이게 5월 20일이었고요. 6월 20일. 액면 금액 5,000원인 주식 1,000주를 주당 5,200원에 비싸게 발행했네요. 곱해보면 1,000주 곱하기 5,200원 하면 520만 원입니다. 특히 신주 발행비가 있어요. 10만 원 제외 빼기 10만 원 하면 510만 원이 보통 예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510만 원. 대변에는 자본금. 자본금 500만 원인가요? 510만 원인가요? 액면 금액 그대로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그러면 10만 원이 남아요. 500만 원, 액면 500만 원짜리를 510만 원에 파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러면 10만 원 남죠. 1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역시 또 이렇게 쉽게 가진 않습니다. 10만 원을 비싸게 발행했다. 초과금이다. 그런데 5월 20일 날 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반대되는 게 15만 원 있어요. 10만 원씩, 그럼 15만 원 너무 많네요. 10만 원을 전액 다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주할차. 이렇게 적어도 아직 5만 원이 남아있죠. 그래서 넘쳐납니다. 5만 원이 아직 주할차가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 금액에 달할 때까지 쭉 이거를 상계시켜 주는 겁니다. 7월 20일로 가겠습니다. 7월 20일
액면금액 5,000원 주식 전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 6,000원에 발행했으면 600만 원인데 신주 발행비 10만 원 제외했다. 그렇다면 590만 원이 보통 예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590만 원 들어오고요. 대변에는 역시 자본금 액면금액 그대로 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500만 원짜리를 590만 원에 발행한 거니까 90만 원이 남아요. 초과금이 90만 원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를 90만 원 적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원래 주식 할인 발행 자금 15만 원이 있었고 여기서 6월 20일 날 10만 원 감소시켰고 나머지 5만 원이 남아있어요. 5만 원부터 먼저 또 없애주는 겁니다. 이게 주할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그리고 나머지 85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를 적는 겁니다. 주발초 주식 발행 초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가슴에 조금 와닿을 듯 말 듯 그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해합니다. 이건 역시 손으로 써보셔야 뭔가 좀 와닿지. 지금 제 설명만 듣고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를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기억하시려면 복습할 때 손으로 써보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메뉴에 현물 출자 및 주체 출자 전환, 기억번, 현물 출자 공개. 현물 출자의 개념은 한번 들으셔서 아시죠? 주식을 발행하는데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받는다. 보통 부동산, 토지, 건물. 보겠습니다. 거래, 주식 100주, 액면 10,000원을 발행하면서 공정가치 120만 원의 토지를 현물 출자 받았다. 토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토지 증가 차변에 토지를 적는 거죠. 얼마를 적어야 되나요? 120만 원을 적는 겁니다. 공정가치. 차변에 토지 120만 원. 그리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증가해야 되겠죠. 액면금액만큼. 액면금액 100주 곱하기 10,000원. 100만 원입니다. 자본금은 100만 원의 증가. 대변의 자본금. 그 다음에 대차가 안 맞는다.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 비싸게 받았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죠. 현금을 120만 원 받을 때와 거의 동일한 회계처리입니다. 이게 현물 출자고요. 그 다음에 부채의 출자 전환.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걸 말해요.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산이 자변에 있고 대변에 부채, 자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이런 식으로 산식이 되는데요. 부채와 자본은 재무상태표의 대변에 나란히 적힘으로 인해서 거의 성질이 비슷해요. 사실 비슷해요. 부채를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고 하고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둘 다 자본이에요. 근데 타인 자본, 자기 자본. 그래서 부채를 타인 자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죠. 자기 자본은 갚진 않아도 되는데 주주한테 배당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부채를 어차피 대변에 있으니까 부채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하겠다. 그냥 차라리 안 갚을 테니까 자본으로 바꾸자. 간혹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부채의 출자 전환이라고 합니다. 부채를 자본을 출자한 것처럼 보겠다. 출자 전환입니다.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보시면 거래처 A 법인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120만 원을 출자 전환 자본으로 바꿔가지고 주식 100주 액면 10,000원 100주 10,000원이면 100만 원이죠. 자본금이 100만 원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 120만 원을 없애줍니다. 부채니까 차변에 써요. 차변에 없애주고 대변에는 자본금 100만 원 액면금액 100주 액면금액 10,000원 100주 해서 100만 원 자본금이고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죠. 그만큼 부채가 줄어들고 자본이 이만큼 증가한 겁니다. 분계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부채를 자본으로 바꿨다. 그리고 그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이니까 그 초과하는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무상증자. 우리는 이때까지 유상증자를 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유상증자를 봤습니다. 자본을 증가시키는데 돈을 주고 돈 받고 증자시키는 거예요. 근데 무상증자는 돈을 안 받고 증자시키는 겁니다. 개념만 아셔도 됩니다. 무상증자는. 무상증자란
자본의 잉여금 또는 이익준비금 등을 자본금으로 대체. 자본에는 5가지가 있었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노객, 이익잉여금 이런 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거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이런 것들을 자본금으로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자본 총계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자본 총계 안에서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전입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정도 그 개념만 한번 읽고요. 그래 보겠습니다. 법인이 이익준비금 100만 원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했다. 그럼 이익준비금도 자본이고 자본에 전입했단 말은 자본금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익준비금도 일종의 자본이기 때문에 이익준비금을 없애고 자본을 증가시키겠다. 자본금을 증가시키겠다라는 말이에요. 이익준비금 100만 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변에 써야 됩니다. 왜? 이익준비금도 자본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본을 감소하려면 차변에 이익준비금 100만 원 쓰고 대변에는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한다는 겁니다. 뭔가 좀 손에 안 잡히긴 하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 중요한 이야기 아니고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고 이게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 가끔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보고 넘어가시고 전산회계 1급이라든지 뭐 FAT 1급 정도 수험서를 보실 때 그때 가서 진지하게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넘어갑니다. 주주의 분개를 보겠습니다. 주주, 무상증자 시 주식을 받은 사람, 주주. 이때는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어요. 분개하지 않는다.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식을 주주가 받았다. 그럼 회계 처리가 없다. 이 정도 줄 거 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자본을 쭉 해봤는데요. 역시 자본은 손에 잡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봐서는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회계 처리는 다 손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되는데 좀 이해가 덜 된다 싶어도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역시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마다 조금씩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보실 때 이해 안 된다고 너무 오래 잡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